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이제 변론으로서는 마지막 단계고요. 이제 재판으로 얘기하면 결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재판으로 얘기하면 선고, 헌법재판소로 얘기하면 결정, 이것만 남은 거죠. 결정일은 추후에 공지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68분 동안 진술을 했는데요.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한 제안, 뭐 이런 겁니다. 선포 이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 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 경찰 검찰 이거죠. 간첩죄 법률 개정 거부, 우크라이나 참관당 파견 반대 등을 거론하면서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 편에 서 있다. 야당은 전체 예산의 0.65%만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는 것과 같은 얘기다. 도대체 누구 지시를 받아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뭐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본인이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하고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개헌과 정치 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서 직무에 복귀하면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본인은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 뭐 사실상 이원집정제 비슷하게 운영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이제 기각하게 되면 1987년 체제 헌법이죠, 지금이. 이걸 이제 이 체계를 전체적으로 바꿔서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 뭐 이런 거를 바꾸겠다. 그리고 삼권 분립을 정말 명실상부하게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뭐 이런 건데 물론 언제까지 임기를 다 채울지 아니면 개헌을 하고 나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는 얘기했지만 시점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물러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게 좀 다소 아쉬운 점이다. 왜?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제가 보기에 어제 최후 진술은 사실상 경계선상에 있는 헌법재판관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국민 메시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인용을 해버리면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이 어떻게 돼? 큰 관심도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대선 2달 내에 치러야 되죠. 만약에 3월 중순에 인용이 된다 그러면 5월 중순 이전에 아마 한 5월 10일쯤에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 뭐 장미 대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뭐 2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이니 뭐 이런 건 어디 저 구석에 안 보이고 오로지 이제 대선 때 이재명이냐 아니냐, 국민의힘 후보는 누구냐,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대선 경쟁으로 넘어가서 이제 5월에 결국 대통령은 누구냐 이런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국민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탄핵 인용을 막아야 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이제 각하나 기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하는 요건 자체가 안 된다. 왜냐면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또는 이하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건데 그에 대한 판단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금 오판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직권남용이지 왜 내란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헌재에서 평의를 하면서 따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효과, 영향을 우리가 따져야 될 부분은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영향이다. 무슨 얘기냐면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올까? 글쎄 뭐 정파에 따라서 엄청난 그 갭이 격차가 있습니다. 민주당 언저리에서는 8대0 그리고 뭐 이제 중도나 뭐 국민의힘 우파 쪽에서도 보면 8대0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탄핵 인용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제외하면 그 법조인들 중에는 또 4대4를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 이렇게 예측할 뭐 4대4면 기각이죠. 근데 각하 그건 아예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각하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대0부터 4대4까지. 그럼 왜 4대4? 이건 그러니까 4명이 탄핵 인용에 그 손을 들 것이다. 이거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냐? 그건 상수로 보입니다. 우리 법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세 사람에다가 그 다음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정정미 이 4명은 상수로 보인다. 무조건 탄핵 인용이다. 그러면 이제 다른 4명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그리고 똑같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지만 조금은 색깔이 다른 김형두 재판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4명 중에 뭐 4명이 다 앞의 우리 법팀과 다른 의견을 내든가 아니면 그 중에 3명이 다른 의견을 내든가 아니면 다 뭐 동조하든가 그 중에 하나이겠죠. 이걸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개헌을 하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재판관 8명 중에 우리 법팀 4명 빼고 이쪽에 있는 이 4명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일 것이다. 나는 여기서 기각을 해주고 직무복귀를 하더라도 대내 관계에는 총리가 대부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는 대외 관계에 집중하고 개헌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내가 뭐 국회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업무에 복귀하면 제2의 비상계엄을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거는 정말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 지난번에 어찌 보면 대통령으로서의 힘이 막강할 때도 이런저런 뭐 지시를 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집행된 게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탄핵이 기각되는데 일종의 역할을 할 걸로 봅니다. 아니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단 한 명의 정치인도 체포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했다면 그러면 정치인 체포 지시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응? 어떻게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군을 동원했는데 군이 단 한 명도 말을 듣지 않았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부터 뭐 그냥 경고성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시받은 사람들이 오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단 한 건도 집행된 게 없습니다. 김용현까지만 집행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비상계엄 무슨 뭐 정치인 체포 의지가 있었냐. 뭐 하여튼 그런 의문도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홍장원 메모 같은 경우 지금 메모가 정말 맞냐? 그 최초의 원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렁이 가듯이 하는 거 그게 맞냐 도대체? 이런 의문부터 뭐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의문을 제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 개헌 이런 것들이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이 탄핵을 인용이냐 각하나 기각이냐 이쪽 사이에서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 그게 뭐 몇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뭐 0명부터 4명까지 우리 법팀 뺀 4명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저는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 그래서 영향을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시점을 제시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6개월 내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뭐 길어야 6개월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이 빨리 통과되면 또 빨리 되는 대로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그 우리 법팀을 제외한 다른 4명의 판단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4사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승부수다. 이 4사람이 이미 뭐 결정을 해놓은 상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과정, 지금까지 이제 어제 최후변론을 들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그 평의를 합니다. 평의.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게 이 사실관계가 위법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아마 거의 매일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매일. 과거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거의 매일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14일 뒤에 결정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뒤에 결정을 했습니다. 요 결정일 공지는 대개 2, 3일 전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3월 중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아마 3월 한 10일쯤? 뭐 이때쯤에서 언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거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같은 사람은 뭐 민주당 쪽하고 어느 정도 저는 지금 소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3월 중순 헌재 결정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게 민주당 언저리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영배 소장과 지금 민주당 쪽이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먼저 나오는 거죠. 이것도 민주당 언저리에서 먼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근데 이런 거 한번 보시죠. 평의를 이제 뭐 곧 할 텐데 3월 초 뭐 곧 하겠죠. 평의를 처음에 딱 해보면 계산이 나옵니다. 6명 확보됐어. 이제 문영배 소장 대행이. 그러면 아마 바로 잡아서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법팀 4명 빼놓고서 나머지 4명은 애매한데 그러면 평의를 이제 계속하면 더 드러나겠죠. 저 사람은 반대할 것 같아. 각하할 것 같아. 기각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평의가 길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거 탄핵 문영배 소장 대행 생각으로 탄핵이 만약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일찍 하지만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평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결정일 자체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법조계의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 그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 개헌이라고 하는 부분은 적어도 우리 법팀을 제외한 다른 4명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그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이야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저는 나머지 4명은 지금 뭐 확고하게 어떤 입장을 정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개헌론을 제기한 걸로 보인다. 뭐 이제 앞으로 임박할수록 이거 숫자 맞추기 뭐 8대0 이렇게 되면 뭐 맞출 필요도 없는 거고요. 4대4부터 5대3 뭐 이거 숫자 맞추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 경험상 그 숫자를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자들도 맞추기 어려워요. 그렇게 매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도 맞추기 어렵다 하는 것은 과거 경험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끊임없이 그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전달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